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인호입니다. 뭐 오늘 제가 교육계에 있었다고 아마 우리 지봉선님께서 영천 근대 교육에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30년 전에 29년 천 골볼지 첫 창간호에 제가 창간호인가 이름 모르겠는데 영천 교육사를 달았어요. 그때 내가 학교에 있으니까 영천의 교육의 연원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도 해방 그러니까 근대 교육까지 해방 일제시대까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까지만 그러고 뭐 현대 교육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영천의 근대 교육 해봐야 뭐 영천에 처음 학교 이렇게 막 체계화된 학교 나오는 거는 근대로 나오는 거는 사실 1900년 넘어와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있는 게 밖에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을 좀 달아드릴게요. 그러고 우리나라 근대 교육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거든 교육은 태어나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생존 교육이든 지식 교육이든 그러나 이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국가 기관에서 교육을 우리나라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거기서부터 또 영천은 이러한 교육 기관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이번에 PPT 자료를 좀 간단하게 이런 너무 복잡해 할 거 없으니까 자료를 준비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뭐 제 소개는 이렇고요. 자, 우리나라가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체계단 교육기관입니다.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은 고구려 태학입니다. 소수림왕 소수림왕 때 보면은 고대 국가가 거의 완성됩니다. 불교도 공인되고 이제 이렇게 소수림왕 정확히 372년인데 요게 지금 말하면 국립대학이에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면 성균관까지 같은 그런 어떤 레벨의 학교였습니다. 요때는 귀족 자제들의 유교 경전을 교육했어요. 주로 귀족 평민들은 이때 사실 체계화된 교육을 받기는 사실 힘들었겠죠. 요게 지금 우리나라 기록상으로 아직까지 뭐 이보다 더 앞에 나올 근데 이보다 사실 원삼국 시대에 어떤 체계화된 교육기관이 있다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마을마다 집주마다 어떤 일종의 형태의 교육은 이루어졌겠지만은 체계화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은 소수림왕 때 처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고구려는 지방에 경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고구려 정신을 우리가 경당 정신이라고 그래요. 신라는 화랑도 정신, 백제는 계백 정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거 할 때 이 큰 저작거리에 큰 집을 짓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전에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거 아마 화랑도하고 제가 집단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육했던 게 이거 설립연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평양천도 위에 전국적으로 보급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평양천도가 누가 합니까? 장수왕이 하잖아요. 그럼 427년이 장수왕이 평양천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5세기에 5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있다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건 아마 5세기 장수왕 이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국에 이거 살이 바뀝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전국에 설치되는데 이게 평민자재입니다. 이거는 귀족자재 아니고 여기서 뭐 했냐면은 이 경전과 궁수 활쏘기 고려시대 고구려 이 백성들이 굉장히 활을 잘 쏘잖아요. 우리 지금 고분벽화에 보면은 뭐 뒤로 이렇게 사냥하는 거 보면은 말 타고 뒤로도 이렇게 아마 여기에서 모든 아마 말마다 경당이라는 사립학교가 설립돼서 여기서 단순히 군사훈련만 시킨 게 아니고요. 유교 경전도 가르칩니다. 물론 태학 같은 그만큼 수준 높은 교육은 아니었겠죠. 이게 아마 저는 고구려에 아마 싸움 잘했던 고구려 용사들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죠. 고구려에서 만약에 항상
그래도 그 삼국이 통일됐더라면 우리는 만주라든 지금 중국의 시베리아까지 연해주 다 우리 땅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참 아쉬움이 있겠죠, 그죠? 신라는 가장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거는요, 고구려와 백제가 백제 고구려는 이미 4세기에 중앙 집권 국가로 다 고대 국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신라는 뇌물말이 때 처음으로 고대 국가 시작돼요. 뇌물말이까니 이 사람들도 침류왕이나 백제 침류왕이나 고구려 소선왕보다 늦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라는 그때 시작해가 신라가 고대 국가로 완성된 것은 버풍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6세기예요. 그만큼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이 늦었는데도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 거기에는 아마 화랑도 정신이 화랑도가 아마 그 근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백제는 뚜렷한 학교가 안 나옵니다. 오경 박사 제도를 두었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경, 시경, 서경, 애기, 춘추 요 5개 오경 아닙니까, 그죠? 요게 가르치는 박사를 두었다. 이거를 백제의 교육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교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고, 신라도 통일신라 아니고 신라에도 그 교육기관이 없어요. 화랑도는 왜냐하면 군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화랑도가. 그래서 종교적, 군사적, 교육적 기능까지 갖고 있었어요. 화랑도가. 원래 화랑도는 잘 아시다시피 여자들의 조직이었죠. 남모와 중정의 원하라 그래가 여자들 조직으로 했는데, 중정이 남모를 시기 질투해가 자기 집에 꿰내가지고 술 먹이가 제대로 해가 강물에 던져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정도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귀족 자제주로 그 인물 좋은 거 이래 나와 있어요. 용모가 준수한 귀족 자제들을 모아서 화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화랑도가 종교적, 군사적,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화랑들은 이 신라로 따지면 전국 산천을 돌면서 수련하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천에 그때 글 쓸 때 영천 어떤 교육의 시효는 신라 화랑도에서 뒀는데, 왜냐하면 중암암 있죠. 거기에 돌고무절 우리 그 바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중학 석굴 있는 그 부근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문경영 교수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단석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경대 그 문경영 교수는 이게 단석산 아니다. 신라 화랑들이 은혜사 중앙암 부근 석굴에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가 신라 교육기관을 군사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천의 교육의 시효는 그거로 봐도 되겠다.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글을 그렇게 써서 영천 없으니까 그렇게 시효를 잡았습니다. 화랑도는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았는데 그가 계백 정신 있지 않습니까? 5천 군사과 신라 5만 군사를 신라 5만 군사가 5천 군사를 못 당했잖아요. 결국은 관창의 죽음으로 통해. 관창은 품일의 아들이에요. 신라 장군의 아들인데 그때 16세밖에 안 되는 관창이 그 신라가 사기가 떨어졌을 때 관창이 단신으로 적진에 가서 계백한테 포로가 됐잖아. 몇 번이나 포로됩니다. 계백이 보니까 굉장히 어리고 가상하거든요. 돌려보내주고 돌려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 나중에 목을 베가 말에 보내줬죠. 거기에 작을 받은 신라 군사들이 황산벌에서 계백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국 통일의 하나의 저게 됐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화랑도는 신라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 이제 남북국 시대, 요새는 통일 신라와 발레. 옛날에는 아마 청강리 배울 때는 발레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배울 때는 사실 발레가 우리 역사에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남북국 시대라 그래요. 그거를 통일 신라와 발해하다가 요즘 신진사 학자들은 남북국 시대를 하자. 왜냐하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가 말갈족을 규합해 가지고 발해를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의 지금
동북공정에 의하면은 지금 큰일 났죠. 발해 중국 역사입니다. 고구려 중국 역사입니다. 제가 그 국내성에 2번 갔는데 한 번 갈 때는 그때 고구려의 그 왕들도 이렇게 쫙 날된 저거돼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아파트 다 지어버리고 이 지금 동북공정에 중국에 지금 좀 허접해요 논리가. 그런데 중국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 한 1000명쯤 돼요. 고구려사 연구한 사람도. 우리나라는요 고구려사 연구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과 합하게 20명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논리는 경성해요. 이게요 100년 200년 가보면 천착돼 버리면요 우리 역사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여부터 자기들 나라라 그러고 지금 고구려까지 자기 나라라 그래요. 나중에 백제도 나중에 그 분리돼 나오니까 그럼 신라하고 순수 우리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동북공정 중국은 지금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고구려를 중국 당나라의 지방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완전히 역사 왜곡이죠, 그죠? 왜곡이라도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좀 굉장히 그 역사의 침탈, 우리가 어떤 경제적 침탈, 뭐 정치적 침탈도 역사적 침탈이 굉장히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떤 정신 문화를 앗아가면서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부가 그 연구소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이 학자가 없다 그래요. 학자가 없어가 중국에 한 1000명이 또 자료도 우리가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북한하고 지금 중국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통일 신라에는 신문왕 때 드디어 국학이라는 이것도 국립대학입니다. 이거 나중에 경덕왕 때 이름을 태학감으로 바뀌었고 또 다시 해공왕 때 국학으로 다시 환원시킵니다. 요 이제 통일 신라에 와서 신라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레는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문왕 때 발레는 해동성국이라 그랬잖아요. 발레가 보면 이래요. 그 연해주 땅이 발레잖아요. 고구려는 연해주까지를 못 가고 발레 그러니까 우리 지도가 있다면 그 고구려는 요동성 이쪽으로고 발레는 그 옆으로 나가지고 저 연해주까지 차지했거든요. 그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발레가 900몇 년에 망했으니까 680 한 200년 좀 200 한 3, 40년 유지된 나라예요.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고려 시대입니다. 이때부터는 잘 나오겠죠. 관학과 사학으로 이제 갈라지는데 관학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사학은 살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성종 때 국자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충렬왕 때, 충자 붙으면 다 어느 시기입니까? 몽고 지배를 우리가 왕이 충자 붙으면 공민왕은 이제 충자를 처음 띄는 거예요. 충숙, 충목, 충례, 충렬 다 충례왕 다 충자를 우리가 몽고 지배 한 100년을 봤는데 몽고 지배 때 충성하라 해가 충자를 붙여가 충렬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국학으로 했다가 충선왕 때 드디어 고려 말에 벌써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성균관으로. 우리 조선시대 지금 성균관대학은 학교 역사를 그 성균관대학 처음 만들 때부터 한 600년 넘게 지금 역사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이.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였습니다. 향교. 지방에는 향교는 바로 그 2가지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 기능과 향교의 주목적은 원래 제사예요, 그죠? 선년의 제사 기능과 그다음 또 하나는 서재 있잖아요, 교육기관입니다. 향교에서 다 지방의 교육을 담당했다.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향교는. 영천에 지금 향교가 영천향교, 신령향교였죠. 왜 그럴까요? 신령도 현이고 영천도 군이었거든요. 1914년에 일제시대에 통합되는 거예요. 저희들 어른들 우리 그 화남 화북 쪽으로는 신령, 화산, 화남북 자천은 또 아닙니다. 공덕, 자천 그쪽은 영천향이고 약간 게르맨등이래요. 그건 영천군 땅입니다. 자천하고 그래 운산 있잖아요. 오산은 또 신령 땅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부군 통합을 다 할 때 그때 모든 월경지가 없어져요. 월경지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밤성은 현 영일로 해놨는데, 이밤성은 죽장이 영천 땅이거든요. 그러고 수성은 그 흥해 그 경주 그 땅입니다. 인고 와초는 영천 땅인데 절로 넘어갔잖아요. 경산으로 넘겨줬고, 부간 일부가 경주 땅인데 영천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군이 화성 있잖아요. 저 신령 그 화성은 군이 땅인데 영천으로 오고, 이거를 옛날에 조선시대는 월경지가 워낙 많아요. 뭐냐면 영천에도 경주 땅이 있고 경주에도 영천 땅, 이걸 월경지라 그래요. 이것만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역사 이거를 완전히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해 1914년에 왕창 없애면서 경계를, 그래서 와천도 지금은 경산 땅이잖아요. 뭐 일본 수성은 지금 인고 수성 우리 땅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장도 그때 영일, 그 당시에 영일, 지금 포항이지만 영일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교가 우리 지금 전국의 향교가 제가 알기로는 235개가 있어요. 서울에는 향교가 딱 하나 보이잖아요. 양천 향교 하나 보이거든요. 근데 향교 3개, 경산은 3개가 있잖아요. 하양연의 하양향교, 그 자인연의 자인향교, 장진연, 옛날에 장진이었거든. 경산의 경산향교. 예, 그러니까 이제 양천향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 향교는 좀 이따 뭐 우리 영천향교와 신령향교를 달아도, 신령향교 기록은 정확히 설립연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향교가 지방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향교가. 그럼 사학은 중앙에는 최충의 구제학당이에요. 최충이 자기가 퇴임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9개 구제와 제실과 이거 집에다가 9개 학당을 개설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헌공도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최충이 나중에 돌아가 시호가 문헌이에요, 문헌. 그래서 문헌공도 구제학당, 최충의 구제학당이 나중에 이제 그 문헌공도라 그러는데, 최충의 구제학당을 포함해서 사학 12도가 12개 사립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었겠어요? 개경에 있는 겁니다. 지방에 이건 없었고, 고려시대의 수도는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요. 관학이 쇠퇴해버리고요, 이 사학이 더 훨씬 발달해버립니다. 그래서는 뭐 안 되니까 양형고를 설치해가 관학 장학 재단도 만들고 막 이랍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보니까 사립학교 출신들이 지공고 출신들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진출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사학하고 공립하고 사립 붙이면은 대구시내도 사립이 훨씬 서울대 많이 가잖아요. 사립이 이기거든요. 여도 이상하게 이때 그래서 막 자금 주고 관학에서 국가에서 뭐 양형고를 설치했고 장학 재단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이만큼 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서당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서당이 있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 누굽니까? 갑자기 서경에 무슨 도감이고 우리나라 왔다 갔는 고려시대 그분의 기록을 보면은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서당이 분명히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물론 개경에서 영천이 좀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지만 그런데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양서당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자양서당 조선시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시대에 영천에 서당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당은 벌써 이미 개경에 마을마다 서당이 수도권 또 멀리 지방에서도 서당이 설립돼 가지고 지방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서당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 훈장이라 그러잖아요. 훈장이 있고 좀 큰 학교는 큰 데는요 훈장호서 담당 뭐하니까 고학년이 서당에서 조금 막 동년배든 고학년이 좀 수준 높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접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까지 하다면 접장하지 선생 보고 접장 좀 낮추는 거거든요. 훈장이 혼자서 감당 뭐하고 좀 큰 데는 훈장이 뭐하니까 접장을 통해서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접장은 동년아 또는 그보다 학년이 높은 애들이 자기 좀 수준을 자꾸다 떨어진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학교에서도 수준별 수업하면서 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저 멘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접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 보면은 뭐 선생님 네 접장질 하나? 접장도 아니 접장질이야 질. 그러다 좀 나아진 게 선생질이고, 그죠? 선생질 하나 이랬는데, 요즘은 뭐 교사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또 교사들이 또 많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조선시대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성균관, 한양에는 국립대학 성균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부학당, 이제 원래 오부학당이 나중에 사부학당으로 바뀌는데, 동부학당, 동서 남 중앙, 중앙학당, 남부학당, 서부학당, 옛날 북부학당 돼서는 없어서 사부학당. 요거는 성균관은 국립대학이고, 사부학당 중앙에는 지금 말하면 대학교 말고 중등교육 기관입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보기는 향교는 지방에 물론 뭐 초중등을 다 겸하는 거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향교는 서당은 보통 저거로 보고, 서원은 그보다는 서원도 사실 유명한 서원 같은데 대학교가 똑같지 않습니까? 서당 이렇게 향교는 그보다는 좀 레벨 높겠죠. 그래 요거는 중앙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아이고. 자, 사학. 이제 이게 서원과 서당입니다. 서원과 서당. 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서원과 서당이 이제 지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마 쉽게 말하면 될 거예요. 서당은 사실 저건 아닙니다. 선년의 제사 기능은 없습니다. 서원은 선년의 제사, 그러니까 사의 기능과 서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당은 아니거든. 순수와 동네마다 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애들 어릴 때 뭐 가르치는, 주로 귀족 자제들은, 아니 그때는 귀족이 아니죠. 고려시대를 귀족, 조선시대는 양반이라 그러죠. 양반 자제들은 주로 서원에 갔죠. 우리가 고려는 귀족 사회거든요. 조선은 귀족 사회라. 물론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용어는 틀려요. 고려 전기는 문벌귀족이에요. 문벌귀족이고 고려 후기는 곤문세가라 그래요. 고려 후기, 그러니까 후기에 장악하는 사람들은 곤문세가고, 전기는 문벌귀족이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양반인데 양반 자제들은 주로 서원에 갔다는 겁니다. 이 근대죠, 근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근대 교육이 시작됐을까? 우리는 우리가 개항하는 게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 일본은 페리오에서 강제조항 1852년에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얼마 더 일찍 20년 채 남지도 안 되는 개항했는데, 일본이 결국은 일찍 선전문을 받으러 조선을 침탈해가지고 조선을 잡아먹었어요. 일본은 물론 급속도로 빠른 메이지 유신이죠. 명체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에서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80년대 제도화된 교육기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원산학사죠. 이 사립학교입니다. 1880. 그러면 우리나라는 근대학교를 예를 들어가 서원과 서당은 유학교육 아닙니까? 유학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근대 교육으로 보기는 신교육으로 보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1883년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원산입니다. 원산 덕원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립되는 게 원산학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까지 나온 기록입니다. 또 저 앞에 기록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역사는 기록에 적으니까 또 기록이 나오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원산학사가 최초의 저거였다. 그 다음에 동문학, 이건 멜렌도르프가 했는데, 이거는 외국어 교육기관, 일종의 통역관 양성입니다. 외국어기관.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있죠. 유경공원. 1886년에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 귀족 자제들이 여기가 교육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잘 알죠. 주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죠. 자, 언더우드 경신학교,
요건 이 사립학교로서는 원산학사가 있고 요게 최초고, 그 다음에는 이 경신학교가 제일 빠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레의 배제학당, 그 다음에 이화학당, 스크랜턴의 이화학당.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죠. 지금 이화여대 전신 아닙니까? 이화여대 전신. 그 다음에 정신학교, 앨러스에 의한 정신 여학교면 되고, 정신학교 여자학교입니다. 이거 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설립된. 그리고 1890년대 한성사범학교, 이거 이제 교원 양성학교 나옵니다. 벌써 우리 사범학교, 사범대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895년이고요. 그 다음에 흥화학교, 이걸 민영환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숭실학교, 요 평양에, 숭실 요거는 지방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베어드, 평양 것도 막 제2의 수도. 옛날에 우리 그 경성고보가 저거거든요. 와, 태이가 뭐고 일태, 그 다음에 평양고보가 이태, 그럼 뭐 대구고보, 경북고등학교 있잖아요. 그게 경북고등학교 맞죠? 그래 옛날 3태였잖아요. 3태. 왜 그러냐면 이제 경성고보가 예를 들어 하나거든요. 평양이 두 번째니까 2개, 대구가 3개 이렇게 태를 이렇게 모자에 태 있는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숭실학교는 평양에, 지방에 이제 평양에 처음으로 사립학교가 있대. 근대학 사립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 다 나열은 뭐 있는데, 양정의숙, 엄주익, 서전소숙,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용정입니다. 용정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보성학교, 이영옥이, 이거 옛날 고려대학 전신 아닙니까? 그죠? 보성, 예, 휘문우숙, 그 다음에 중동학교, 그럼 오산학교, 이거는 정주입니다. 평안도 정주에. 요건 이제 우리 이때는 1900년 들어오면 누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민족 선각자들이. 그 전에는 주로 누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의해서 근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00년 들어오면은 주로 우리 민족 교육자들이 뭐 안창호, 이승훈, 신교 이런 사람들이, 이용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성학교,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죠. 평양에 설립했습니다. 그 연희 전문 경신학당이 영세대학교로 가는 거 알 건데,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 연희 전문에서 연세대학으로 갔죠. 경신학교는 경신 거지 싶은데 지금 예. 휘문의숙도 그대로고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 제가 점검 안 해봤습니다. 자, 요거 초창기 근대 교과서 요거 보고 좀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교과서입니다. 우리 대한제국 뭐 위치 난 아시아주 이래가 이제 지리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죠? 지리 교과서. 이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 국민 소학 독본.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뀌었죠. 우리나라 그 명칭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야기했지만 소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 이렇게 바뀌거든요. 일제시대 교육령에 의해서. 요게 이제 옛날에 경신학교입니다. 요거 경신학교입니다. 요게 배제학당. 요게 이화학당입니다. 이화여대 지금 아마 요게 이화여대 남아 있지 싶은데 좀 요게 어디? 요거는 이제 이 정신 여자학교. 요 지금 뭐 덮어쓰고 일하죠. 아직까지 근대 교육 때도 이렇게. 요 숭실학교. 요거는 요 보성학교입니다. 보성학교 조회 광경이네, 그죠? 조회 광경. 초창기 근대 교육에서 이렇게 앉아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 학생들 한번 써요. 아직 머리 안 잘랐잖아, 그죠? 뭐 아직 길고 이제 실제로 우리 단발령은 1895년에 내려지거든요. 을미 개혁 때 우리가 단발령 내려가 결국 그 의병이 일어나잖아. 을미 사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 우리 이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과거제가 공식으로 폐지되는 갑오개혁입니다. 1894년에 과거제도가 폐지돼. 그 전까지는 과거제도가 있었거든요.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아마 유학 교육 끝을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벌써 근대 신학문 교육이 막 들어서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외국인 학교, 우리 외국어 학교입니다. 독일어인가 일본 학교가 독일 학교 먹겠습니다. 요 외국 학교 이도준 통역관도 필요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모습들입니다. 요게 인천 1호 학교입니다. 인천. 아직 가 쓰잖아요. 근대 교육도 아직까지는 하기야 육사가요. 육사가 나중에 백학원 할 때 설명드리지만 육사가 1921년에 17살 때 오동으로 장계 왔거든요. 그때 육사가 상투특허 있었다 그러더라고. 제가 전에 외할아버지가 육사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데 정연할 씨가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 어르신이 원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육사가 원록인데 원삼, 활, 육사 이름이 많잖아요. 이때는 원삼으로 알고 있더라고. 원삼이가 여기 와서 상투를 잘랐어 이러더라고요. 백학원에. 아직 신학문 교육이 들어서도 아직 상투 그 양만집에서는 또 상투를 그대로 이거는 지금 뭐 1894년이거든요. 갑오개혁 일어나는 해인데 여기 보면 요 어린애들도 뭐 갔었잖아요. 그죠? 이거 여자가 아니고 다 남자들일 거예요. 요거는 또 여자 학교도 한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숭실학교 전교생 요때 아마 기념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여도 두루마기 있고 이거 보세요. 그죠? 학년마다 좀 교복 입은 애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교복이 아니라 거의 뭐 검은 두루마기인 것 같아요. 이게 1911년 이화학당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몇 명, 요게 아마 요때 졸업이 요게 요 정도 졸업, 유관순보다는 선배들이 되겠죠. 유관순은 3.1운동 때 이화학당 다니고 있었으니까. 여기 요거는 오산학교 졸업생입니다. 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인데 뭐 두루마기교육에는 오산학교 1912년에 제가 졸업식 사진을 구했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 근대 교육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공사립을 망연하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우리 민족 선각자들에 의해서 1900년대 굉장히 막 한 몇천 개 정도 막 들었을 거예요. 영천도 이때는 이때 1900년 들어와가지고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들었습니다. 그때 영천향교에서도 하잖아요. 신령향교에서도 일제 국경 강탈 이전에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일본 놈들이 보통학교로 전환시켜 버려서 그렇지. 자, 요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고 영천의 이제 교육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라 시대에는 굉장히 저는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골벌국에 대한 글은 안 썼지만은 골벌국의 이제 보성에 안각하면서 골벌국의 성격을 제가 규명하면서 경주와 영천간에는 험난한 게 한 군데 없잖아. 큰 고개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로국이 신라가 원래 서라벌, 사로 신라가 신라된 거는 그 국호를 신라로 바꾼 건 지정왕 때거든요. 6세기 와서 이제 신라로 바꿨는데 그러면은 사로국이 이 영천의 골벌국을 치는 게 236년 안부왕이 항복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보다 멀리 있는 걸 이미 다 복속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를 들어 우리 청도는 이서국이고요. 안강에는 음집벌국이 있었고요. 삼척하고는 실직곡국이 있었고요. 영천은 골벌국이고 의성은 소문국이라 하기도 하고 조문국, 나라는 조를 써야 된다. 조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천에 간문국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상주에 사벌국이 있었고, 근데 학자들마다 이 위치를 지난 12개국 설정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단 골벌국은 영천에 다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사벌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복속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영천이 사라국에 번가는 강력한 정치 세력 집단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영천을 복속하려고 힘드니까 막 의성을 먼저 복속하거든요.
영천고추가 의성을 쳐야 될 낀데 군의 의성 글로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저는 정치 집단이었다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가설을 했는 게 이 금호강을 따졌을 때 완산동 그 중심이 우리가 지금 골볼국의 그 저 주치소로 보고 있어요. 완산 고분군화 그쪽으로. 거기에 고라신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신라는 삼산대사직 해가지고 큰 제사가 저 혈례, 내림, 고라 여신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낭산과 그 저 경주 시내, 하나는 영천의 요 완산동 앞에 그 산으로 보고, 하나는 단석산이다. 저 또 되고 그 저 영일의 운제산이다. 설이 많아요. 설 많은데 그 하여튼 영천은 이 삼국의 신라에 복속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성소로 여겨집니다. 제일 큰 제사를 세 군데 제사를 영천에 한 군데 했으니까 그만큼 신라 왕경보의 최후의 보루지였거든요. 영천을 거쳐 경주를 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 그때부터 영천은 저는 그 호국의 고장으로 봐요. 영천의 호국 고장의 원인을 옛날에 이 남쪽 군수가 뭐를 볼 거냐. 저는 삼산대사지 신라 시대 고라신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영천의 충묘의 고장으로 했을 때 누구로 보나? 그 포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가 호국의 고장 그러다 보면 나중에 최무선의 화약 발명도 호국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 우리 그 의병,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뭐 호란 때 각종 사란 의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마지막에 산남 의진이라든지 이렇게, 그러고 6.25 전투 때 최후의 반격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영천의 호국의, 막연히 호국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안 된다니에요. 그 연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충묘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반중 종합, 그것도 효요. 그거는 그죠? 포원생이 우리나라 그 지금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지만은 3년상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심여살이. 이거를 효의 근원을 보고 또 단심가 봐서는 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여죠. 영천은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연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땡겨보자. 이래가 삼국시대 신라 화랑들이 중학석굴, 중앙은 부근 석굴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여기서 수련했다는 학자들의 가장 강하게 주장해서는 문경년 영천 사람이니까 그 우리 산동 일인데 그분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영천제는 화랑들의 중요한 수련처였을 것으로 추측했을 때 화랑도가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천의 교육의 시원은 여기서부터 잡자 이렇게 했는데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니 왜 이래 또 가노? 요거죠. 자, 아니 기록적으로 나오는 거는 처음 나오는 거는 영천향교입니다. 요게 세종 17년에 1430년 정확한 연대가 있어. 그러고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서 하도 많아가 제가 뭐 정리하려고 하면 이거 한 3, 40개 될 걸. 보면은 상근회가 중종, 명정, 선조, 뭐 임난때 소수 뭐 이래가지고 현정, 고종 각각 개창 중수 다 된 거예요. 그래 신령향교는 언제냐? 설립연대가 없어요. 자, 중수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에 명정 6년 1551년에 중수 기록만 있어요. 이것도 임난 때 소실됐다가 광해군 때 현향교 뒤에 백보가랑 위치에서 중건을 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지금의 위치로 이건한 거예요. 근데 신령제도 신령향교 보니까 신령향교에서 자꾸 어른들이 영천향교보다 신령향교가 먼저 생겼다고 자꾸 주장해요. 아니거든요. 영천은 군이고요. 신령은 현이에요. 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잖아요. 현에는 현령과 현감이 파견되는데 큰 현에 현령이 가고요. 그보다 적은 현이 현감이 가거든요. 영천은 현감이 왔거든. 현 중에도 적은 현이에요. 참 영천이란다 죄송합니다. 신령현은 현령이 파견한 게 아니고 현감이 왔거든요. 현에는 현령과 또는 좀 큰 현에는 그보다 큰 거는 군으로 됐겠죠. 군수가 가고 또 조금 큰 현에는 현령이 가고 그러고 신령같이 좀 적은 애는 현감이 갔거든요. 그러고 향교도요. 군이 먼저
당연히 군이 먼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자꾸 뭐 그를 뭐 그것도 뭐 요즘부터 사실 신령 영천 향교 합쳐야 돼요. 얼마 전에 가지고 제가 정교님한테 앞으로는 좀 영천향 신령향 따지지 말자. 제가 그때 그 이원대 애국지사 처음으로 그 추모 사업할 때 유림제를 지냈어요. 영천 신령, 이원대는 신령향이에요. 제가 신령향, 영천향 다 모셨어요. 1부는 향교 유림들 모셨고 2부는 그때 정정윤 시장 할 때가 제가 시장을 모셔가 행정 기념식을 했고 산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신령향, 영천향 다 불렀어요, 제가. 이거 왜 이제 영천인데 굳이 뭐 반목하고 신령향이니 영천향이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영천에는 영천향교가 가장 먼저 유학교육기관으로 기록상 가장 먼저 설립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당입니다. 우리가 영천에는 국립학교는 없잖아요. 관립학교는 향교부이니까 향교가 관립학교거든. 국가에서 세웠고 저 어디 없이 사립학교는 서원과 서당이 있었으니까 자양서당 여기 제일 빨라요. 김율량 등이 노학내에 창건했죠. 자양서당. 저 인고서원은 1553년이잖아요. 인고서원이 1553년이니까 이 자양서당이 제일 빨라요. 서당에서 애들 교육 가르쳤으니까. 서당은 선년제사 기능은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인고서원입니다. 인고서원은 우리나라 이 사역서원으로는 두 번째인데 지금 저하고 난계서원입니까? 수양서원하고 서로 싸웁니다. 수양서원도 1955년에 사역됐다 그러는데 아마 인고서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3년입니다. 인고서원부터 10년 빠른 주세봉이 풍기에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풍기 군수 때 이제 안양유라 그러죠, 그죠? 안양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략을 받아 이렇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안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운동 서원이었어요. 이거를 태계 이왕이 풍기 군수를 했잖아요. 그때 내려와가지고 태계 이왕이 이거를 사액시키는 겁니다. 사액하면은 임금님이 서원 이름과 서적과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는 걸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사자 내려서 그 사자 아닙니까? 사약할 때 그 사자 사약도 그러네. 임금님 내리는 게 사약이니까 죽을 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1550년에 그러니까 인고서원보다 5년 전에 사액됩니다. 그래서 사액되면서 이름을 소수서원, 지금 풍기 소수서원이죠. 여기에 사액된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러나 그 전시는 백운동 서원이고, 그래서 그때 사역된 게 우리 영천에는 사역이 두 개 있죠. 인고서원과 지산쌤을 모시는 도잠서원. 근데 오늘도 내가 전민욱 씨하고 그가 논란을 굉장히 하고 왔는데, 그런데 캐슈 마크 붙이고 연구하자. 제가 지금 한민족 백과사전을 사역서원을 일람을 딱 보이 우리나라 260개나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숙종 때 130, 사실 임난 이전까지는 20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사원이.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권흥수 모시는 귀천서원하고 이면전 모시는 용계서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치 부작 모시는 창주서원이 사역된 거로 나와 있어요. 연대까지 한민족 백과사전에는. 이거는 그런데 영천의 이양지, 영양지, 문중의 실기 어디 봐도 오히려 사역대가 한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사역 다 기록할 건데, 그래서 이거 원전이 어딨냐? 인터넷상 한민족 백과사전은 그래 돼 있어요. 지식백과도 그래 돼 있고, 이거를 의문 던지고 어제 아래부터 또 뭐 용계서원 서당기 내한테 보내고 했는데, 야 이거 우리 연구해보자. 이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사역이라 그만 왕조실록을 보든지 그 당시에 숙종종. 그렇죠. 아니 사역 됐는데 영천 지방지에 안 되나오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지에는 사역된 거는 도잠하고 인계서원밖에 없어요. 없는데 한민족 백과사전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사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제가 영천 다 뒤에 보니까. 그래 요건 한번 이제 캐시오 마크 붙이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원전을 봐야 돼요.
왕조실록에 숙종조에 들어가고 사익된 조,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가 그때 저희들이 완성, 그게 확실히 그게 맞다고 되면 그때 새로 또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기록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아니요. 그때 김율량이에요. 김율량 등이 노학내 창안에는. 그러고 요는 노수, 김응생, 정율량, 요거 호수 쌤 저 어르신하고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인고서우는 포은 정몽절 원래 불회산이죠, 그죠? 그러면 다 잘하시니까 그러다가 소실되고 지금 현 위치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1554년에 제가 사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요때 명정 요 실록에 54년 11월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역 일람표는 55년 돼 있더라고. 55년 돼 있어가 제가 그 글을 원전으로 해가지고 54년으로 해놨는 거예요. 뭐 일부러 우리 애양심 때문에 했는 게 아니고, 그 54년 11월이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뭐 55년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당시는 다 음력, 우리가 양력 사용은 언제부터 양력 사용했습니까? 그것도 저겁니까? 18을미 기억입니다. 1895년에 우리가 양력을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다. 그래도 그 쓰던 거 아직까지 음력 쓰지 않습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그것도 1895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양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현위출 옮겨 고정, 이제 철폐령이 원래 1868년에 고정 회천령이 내려지거든요. 여러 차례 걸쳐 하는데 1868년은 대부분 다 회철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익서원 이런 건 있잖아요. 이런 또 심사 좀 했겠지. 논의 해가지고 1871년에 도잠서원이나 인고서원은 1871년에 철폐됩니다. 그러고 47개만 남기거든요. 그래 뭐냐, 포은선생 모시는 거는 전국에 성인 1인당 전국에 하나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고서원을 할 거냐 숭양서원을 할 거냐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하여튼 그 개성에 있는 숭양서원이 예를 들어가 도산서 폐계생 모시는 거는 도산서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포은생 모시는 원사가 몇 개인지 압니까? 전국에 34개나 35개예요. 지금 포은생을 주양하든 배양하든 모시는 곳이 한 35개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대웅군의 세원 철폐는 뭐냐면 한 사람당 하나만 놔두고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인고세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천은 한 서원도 안 남습니다. 경상도는 그래도 15개 남아요. 조선 팔도 아닙니까? 경상도 제일 많이 남습니다. 유학에 적으니까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존영각을 건립하고 포은생 독향하다가, 원래 포은생만 이거 모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원 일람표 제가 드렸죠.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여은하고 지봉도 같이 있죠. 요 내드렸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양제 영양지 화사지를 갖고 영천에 있었던 서원을 다 정리한 겁니다. 원사입니다. 사도맹 위안공사 무슨 사 있죠. 사당사자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 기능과, 근데 서원보다는 격이 조금 하나 낮다고 보면 됩니다.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원사라 그럽니다. 서원은 원, 사는 사. 영천도 뭐 나와 있죠. 뭐 무슨 덕성사, 이거 절사자 그런 거 아닙니까? 압니다. 이 사당사자입니다. 그래 배감사 이런 건 다 그렇습니다. 요거 보면은 인고서원에 보면은 거기 보면 적어져 있을 겁니다. 모시는 분 있죠. 처음부터 포음 모시다가 나중에 장현강 여은을 모셨다가 그 다음 다시 황보인을 모셨죠. 그러다가 현재는 누구만 모십니까? 포은을 주양하고 황보인을 배양합니다. 2001년에 빼붙습니다. 여은 뺐죠. 달리지겠잖아요. 왜냐하면 그 병배론이 있죠. 인고서원이 여은 장현강을 인고서원에 포은 옆에 모실 때 병양을 할 거냐 배양을 할 건가, 이 1642년부터 2년 동안 병배론이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영천에는
태계학맥을 이어받는 학맥이 지산학문가, 지산과 조익쌤 그 제자와 한강 정구선생 제자와 여은 장영강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은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나이는 정구가 한강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지산이고 그 다음에 여은이거든요. 여은은 한강의 조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산은요, 지산은 인동 장씨 있잖아요. 장씨의 외손입니다. 근데 지산 그 어머니가 인동 장씨니까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은이 영천은 17세기에 들어서면은 여은 학맥으로 통합돼 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 살다 보니 통합시키는데 영천의 학맥을 보면은 영천은 태계 학맥을 넘어오는 게 지산 학맥과 한강 학맥과 여은 학맥이 하는데 나중에 이러니까 여은 제자들이 병양을 해버립니다. 정몽주하고 격을 같이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원성을 모시면 배양 한 단계 밑에 아닙니까, 그죠? 병양을 자기들이 해버립니다. 이게 인고성 병배론임 이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옛날 병로 시비 벌어지듯이 호계성과 병산성운하고 태기하고 유성룡하고 김성일하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3차 병로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영천은 그래서 왜 나면은 다행히 안동유림들이 이 배양을 지지합니다. 한강 제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예조에서 왜냐하면 배양에 맞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원이 없어지고 보험만 독향하다가 여은 집안 안 이어주는 게라 지금도 지봉 집안은 이어주는데 그때 뭐 뻗죽고 난리지겠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배양해야 되는 주장은 포운연언설이거든요. 포운은 학맥을 예를 들어가 김경필이 정여차이와 또 누굽니까 이연적 그 다음에 태계로 이어지는 그런데 이 여은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불유사승시를 주장해요. 불 아니불 유학유 사스승사 이을승 여은은 스승이 없다 이거라. 그 연결 안 된다 이거라. 여은은 독하겠다 이거야. 독하겠기 때문에 사승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포원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해 버렸어요. 여은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포운의 그 손자 누구더라? 후손 누가 이제 국가에다가 정해두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배양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양된 겁니다. 지금은 황보인 배양하고 있습니다. 두 분 주양은 포원쌤하고 배양은 황보인 배양. 자, 백학서원 바로 이게 지금 산동 습니다. 요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빠르죠. 영천에서 두 번째 설립된 서원입니다. 불과 인고서원보다 2년 늦가돼요. 아주 빠르게 된 겁니다. 황줄량의 신령감 재직시에 유림과 더불어 화산면 화남면 양강위에 임난 때 소실됐죠. 그러다가 광해군 때 중곤하고 효종 때 현 위치 화남면 안천이로 옮겼습니다. 숙종 때 이제 서원으로 승격되고 태계 황준량가 태계 제자 아닙니까? 태계를 제왕하고 황준량을 배양했다는 겁니다. 황준량가 태계보다 먼저 죽죠. 황준량가 제천 군수로 가고 좀 이따 돌아가셨는데 태계가 더 오래 살았죠. 요는 1868년 서원 철편으로 회철됐다가 1900년에 서당으로 복원됐습니다. 지금 다부자재가 지금 우리가 복원 새로 해놨죠. 그때 제가 국도비 7억 천 받아가 그걸 복원했어요. 2017년에 그 완공했습니다. 이 도잠서원, 요거는 지산쌤 모시는 것이죠. 유림들이에서 조호익을 추망 원래 대창면 모사리에 지봉서원으로 창건했어요. 지봉서원. 그러다가 숙종 때 용호를 이건하고 도잠서원으로 사익된 거예요. 사익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고정 8년에 좀 중요한 서원이니까 좀 늦게 철폐되죠.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 거기에 나와 있는 철폐령 회철은 다 68년을 보면 됩니다. 도잠하고 이거 인고 서원 외에는 기타 나와 있죠. 덕강서원, 무원서 쭉 이렇게 요게 지금 제가 산은 뺐어요. 산은 뺐는데 요 서원 요거
뭡니까 이거 제가 그 연도하고 연도 모르는 거는 물음표 돼 있고 누구를 모시는 것까지 제안하는 데까지 다 그 A4 용지 2장에 내드렸죠. 그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합해서 한 뭐 30여 개가 이거 뭐 30개 좀 넘죠. 다 헤아리면 그 정도 영천에는 서원이 지금은 그만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없잖아요. 성남서원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 성남서원 뭐 1970년 복원했다 하는데 복원 없거든요. 상계동에 그 없는데 이상하게 그 잘못된 기록을 한번 잘못해보니까 계속 민족백과사전에서도 지금 5기를 자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근대 교육입니다. 영천의 근대 교육. 뭐 1910년 이전입니다. 이전에는 기독 양덕학교 평천교회 평천 있죠. 여기에 1907년에 기독 양덕학교가 있었어요. 신학문 교육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과정은 다 초등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흥화학교 신령교회에서, 그 다음에 기독 진도학교, 이건 우천교회 청통 있잖아요. 우천교회 요또 설립됐어요. 4월달인가요? 우리가 나라 뺏기 직전이에요.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학교로 해창학교가 은혜사에 5개 본산이 이렇게 그거는 오산불교학교고, 그 승려 신운선 등이 설립했는데 승려 양성했던 학교예요. 그래도 이거 뭐 학문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08년에 해창학교가 은혜사에서 이렇게 설립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영천 향교 자리에, 자 이제 영천 초등학교 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영천 초등학교 역사를 아마 1908년으로 잡을걸요. 왜냐하면 1911년은 안 잡고 영천 보통학교는 안 잡고 요거 잡는 게 맞아요. 영천향교의 사립 영흥학교 사립학교입니다. 향교에다가 영흥학교를 1908년에 설립해가 다음 해에 명륜학교로 바꾸고 나중에 사립 복명학교로 1910년 바꿨어요. 그런데 일제가 보통학교령에 의해서 1911년에 뒤에 나올 겁니다. 영천 보통학교를 바꿔버리고, 신령향교도 1909년으로 자기들이 아마 설립으로 잡을 거예요. 9년에 신령사립향교에다가 신령사립 보통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자, 10년대 공립학교입니다. 영천 공립보통학교가 11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학교가 이래 됩니다. 1895년부터 을미개혁 때부터 1905년까지를 소학교라 그랬습니다. 초등교육과를 소학교. 그러고 조선통감부에서 그다음에 1905년 그러니까 5년부터 1937년까지가 보통학교입니다. 보통학교. 왜? 일본이 소학교거든요. 일본하고 구별해요. 우리는 조선 사람들은 보통교육밖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실업교육. 일본은 심상소학교 하는 게 있거든요. 심상부터 다 일본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자 민족 말살 정책 썼잖아요. 너희도 우리 일본하고 같은 일본 황제 신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심상소학교로 바꿉니다. 심상소학교 선거는 1940년까지밖에 안 씁니다. 그러다가 1941년에 보통학교를 바꿨습니다. 3차 국민학교. 1941년 국민학교를 바꿨는 걸 우리가 그대로 계속 쓰다가 1995년까지 썼죠. 1996년 일제잔재대회가 바뀌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학교는 1895년에서 1905년까지 쓰고, 그 이후에 38년까지는 7년 말까지는 보통학교를 쓰고, 그 다음에 심상소학교를 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민학교를 쓰고,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이 왜 그러냐면은 보통학교는 4년제거든요. 그런데 심상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심상고등소학교가 있거든요. 6년제인데 4년까지는 해보면 중등학교 지나면 뭐 하는 게고, 2년 돼 안 되면 중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기를 보면은 영천 심상소학교 있죠. 금호 심상소학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천에 와 있던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무단 정치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유 정책을 하면서 이제 보통학교를 하면서 6년을 만들었어요. 백화원 성공모습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천이 세 번째 쭉 나와 있죠. 요게 저겁니다. 요게
영천 중학교 전시입니다. 영천 공립 농업복수학교. 1901년, 이때는 1년 전입니다. 1년 전. 이게 처음 영천의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가 1935년에 영천 농업실수학교, 그 다음에 1943년에 영천 중학 농업중학교, 그러다가 해방 후에 영천 중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영천 그 출신들이 실습학교를 잘못해서 실수해야 실수학교다 하면 실수학교가 맞습니다. 닦을 숫자거든요. 그리고 영천 우리 옛날 교감 위장 선생님들이 우리 역사 그요 영천 중학교 실수에 불과해서 실습학교도 있었는데 실수학교로 했다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 집에 보니까 영천 농업 실수학교였어요. 실수한 게 아니고 전통으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고촌 요거는 오경 지고 지금 음악학교도 많죠. 화산 부관공립 부관초등 진천공립 그리고 영천도 부설 호당 간이학교 이게 호당초등 대창공립 자양공립 사천공립 부설 보현학교 이게 보현초등 그다음 명주간이학교 명주초등 간이학교가 요거는 영천 남부심상 부설 이게 남부심상이 어딘지 압니까? 영천초등학교예요. 영천초등학교가 나중에 영천 남부심상으로 나갑니다. 영천 남부가 지금 남부 초등이 아니고요. 영천 국민학 보통학교를 영천 남부 심상학교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부설 그러니까 녹전 간이학교로 보면 되죠. 이게 영천 북부 초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공인 부서 부던 연구 도항공 이것도 이제 국민학교 바깥이 도항 청명 인고 수성분교 금제초등 화성 시산분교가 10년 서초등 이게 해방 전까지 영천에 설립된 초등 중등 교육기관이 다 나온 겁니다. 그다음 사립학교 이 이제 백학학원입니다. 1921년 1월 달에 제가 원래 글을 쓸 때는 22년 발표했다가 이제 수정했는데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창녕조 신문 중에서 만일편을 지원해가지고 창상군 조병건이가 이제 이 백학서원 자리에서 했습니다. 4년 초등 과정과 중등 입학을 위한 1년 과정은 보수반을 운영해서 왜? 4년 졸업했는데 6년제 바뀌듯이 중학교 하려면은 중간 4년 졸업한 사람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수반입니다. 그래서 한국 후에는 산동중 영천천대학교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직전하고는 추남 노재한 쌤 아버지입니다. 노구 정용이라는 분이 대참여 직전서당에 했는데 요거는 주로 양자문 실업교육을 했더라고. 실업교육을 했다. 그래가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1921년대 월도 없고 백학원 1월이 나와 있는데 그렇고 그러면 오산불교학교 이거는 1939년에 조계동 5개 본산이 있죠.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유일하게 해방 전에 영천에 영천중학교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데 좀 불교학교인데 도첩 가진 분이 입학했더라고. 좀 특이하죠. 요거는 은혜사 100년 암에서 개교했는데 요거는 5년제입니다. 5년제. 도첩에는 뭡니까? 도첩 승려 자격증이거든요. 그러고 요것도 실수학교 나오죠. 요것도 1944년에 이제 불교 승려들만 하다가 이제 다시 일반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산 농업 실수학교로 개척됐다가 광복 후에 요게 오늘날 능인중고등학교입니다. 대구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제가 구하는 자료 중에 영천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제일 빨리 구해본 게 이거예요. 1918년에 영천공립보통학교 사진이에요. 요게 바로 백학학원 자료입니다. 1924년 11월 30일 대전시군 그렇죠. 요 밑에 거는 1925년 10월 요게 사립안보에서 사립교회 실업교육 영구 영천군 지곡 이때는 지곡면이거든요. 지곡면에 제한 있는 사설 백학학원은 대정 11년 여기 1921년입니다. 대정 11년 1월에 창립이 나와있죠. 요거 보고 저는 1922 증거만 듣고 1922년에 글을 발표했다. 요 자료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 글 21년을 봤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학학원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연천 백학학원 기록 있죠. 요거는 동아일보 기록입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에 생도모집 1924년 생도모집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 이외다. 더욱이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그 중에 조선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글을 쓰면서 조선 사람이다라는 말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적 표현으로 봤어요. 이러니까 육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읽어보면은 제가 번역해 놨는 거 우리말에 맞게 이게 좀 옛날 글이잖아. 그러나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이 소나 돼지를 낳았다 하면은 웃을 일이 아니냐, 배아입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학생 7야, 보궐생 약간명, 저거는 100명 모집입니다. 70명 입학생, 5개월생 각 학년, 그리고 보수반 50명. 또 한번 중등학교 입학 정도를 위하여 소학교 그죠? 수학교 4년 졸업한 자 한해서. 왜냐하면 학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일본인들 우리 고등학교 4년밖에 교육 안 시키는데 이제 중등학교 가면 6학년 졸업해야 돼. 교육을 바꿔보니 1년 과정을 해가 중학교 진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초등 과정이죠. 여기도 요게 1924년 요게 제가 유일하게 그때 집안 어른들한테 이 문문을 받았어요. 이 자료가 그래서 옛날에 뭐 이육사 할 때 이 자료를 드리고 백학생 논문이 백학생은 원래 40년 전에 이랬거든요. 이걸 제가 우리 일일이 실측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일에 의무를 줬어요. 마지막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나쁘잖아요. 없잖아. 그런데 내가 도저히 못 씁니다. 이래가 만들어낸 거. 오늘날 요렇게 요거를 해가지고 복원시키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현충시설을 지정받았어요. 국가보훈처로.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을 지정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고 법이 제가 신학공부 떠나면서 돈을 학교로 받아가지고 자 2017년에 농해야 그때 시장님한테 대전 육사 딸내미도 왔어요. 그래서 옥비 여사도 와가지고 그렇게 요게 요겁니다. 요게 신령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유림들이 왜 백가고 요거 1947년에 산동학원이 설립됩니다. 영천서 가장 빠르죠. 해방 직후에 경상북도에서 중학교 교육에 공립은 사립은 5번째로 설립됩니다. 산동학원. 그 전기불도 안 나오는데 왜 바로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제 종조부님이 육사하고 동료입니다. 조영찬 그분들이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가 나라 뺏겼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교육을 우리가 그때 10만 평을 받았어요. 10만 평. 우리 창녕조시 문중에서 한 6만 5천 평. 그 십시 일반회가 한 3만 5천 평. 그 토지계획에 의해서 공지계획에 의해서 다 나라가 버렸어요. 이 결정서 이거 뭐 있어? 원래 유경 지장인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장소인 유학의 장소도 부서 알린 재산을 건국 교육의 원조함이 적당함으로 본일 오늘 아닙니까 그죠? 본일 그다음에 당회에서 서당 그러니까 백학서당의 회의에서 결의하여 본당 부산 및 그다음에 당무 집 아닙니까 그죠? 집과 집 보수 처리를 뭐지 글자 틀리네 저를 이응을 해놨네 그죠? 를 산동 중학교에 위임함 당기 4281년 3월 22일 백학서당 대원 50에는 산동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설립되어 있었죠. 47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면 이거를 지금 다 사인을 했더라고. 제가 지금 책에 우리 학교 가면 다 있어요. 다른 이제 다 있는데 다 사인해가 이게 지금 제사예요. 그런데 농지계획법에 의해서 8,000배입니까 그 당시에? 유상 분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서운 땅은 안 건드렸거든요. 그 서운 땅에 그때 딸린 땅이 산이 한 8,000배 있고 전담이 한 10,000평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농지계획법에 적용 안 됐고 그럼 백학서 뒤에 다 저희 학교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가증권에 의해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또 뭐 왜 내가 공주가 일어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오 태풍 위에 오동 땅 있지 않습니까? 오동 땅 3만 5천 평을 개간했어요. 개간하고 오늘날은 이제 그러면 뭐 마일에 들어가 지금은 산동학원에는 뭐 전답이 한 3만 5천 평 있고 산이 한 2만 7천 평 있는데 산은 백화서 뒤에 또 모습 제가 옷에 재산 관리하기 힘들어요. 돈은 얼마 나오는데 40몇 명이 저희들 학교 땅이 붙이거든요. 제일 많이 붙이면 한 4천 평 붙이고 근데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공시가에 몇 프로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 백화가운 다행히 이 재산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김을동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김을동이 이번에 김자진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 만나가지고 그거를 국감에 와가지고 12월 달에 막 국감에서 이런 걸 나눠야지 그 국가보훈처에서요 12월 달에 돈을 그 당시에 내가 제일 처음에 5억 얼마 돌라 그랬거든요. 1억 8천 얼마 30%를 주잖아요. 12월 달에 나가줬더라고. 근데 12월 달 받으면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래도 안 된대. 국가보훈처에서 받는데 언제서든 받아라 해가 받고 그 다음에 도비 12월 확보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거 했죠. 5억 6천에서 1억 5천인가 더 받아가 담마하고 지금 앞에 대문하고 그래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는 잘 관리해야죠. 예, 요거는 오산불교학교입니다. 요거 자료입니다. 매일신보와 조선중독부 관보 광고가 있더라고요. 관보에 학생 모집 광고를 냈더라고요. 오산불교학교였어요. 입학생이 몇몇 있죠. 1학년 2학년 모집인은 나와 있고 오산불교학교 8월 개교식 원래 1939년에 설립회가 개교는 40년에 요 자료를 보는 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은혜사에서 참여했습니다. 백년암에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